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이 한 번의 판단이 생사를 가릅니다. 심근경색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왼쪽 팔이나 턱 쪽으로 퍼지는 이상한 통증, 이유도 없이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막히는 느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심장은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살릴 수 있는 심장 조직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생존 확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게 위험한 신호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행동으로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내용은 꼭 가족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지금부터 심근경색 치료의 핵심과 살아남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버티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리느냐, 놓치느냐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소화불량인가 보다. 하지만 이 판단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심근경색은 단순히 통증이 있는 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심장 근육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기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발생 후 10분, 이미 심장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30분이 지나면 손상이 빠르게 퍼집니다. 1시간이 지나면 심장 기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2시간 이상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심장 손상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통증의 강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통증이 약해도 위험합니다. 잠깐 괜찮아진 것 같아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병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느냐로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사들은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빨리 뚫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심장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 동시에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혈관이 실제로 막혔는지 살펴봅니다. 단 1분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바로 스텐트 시술입니다. 막힌 혈관 부위를 찾아 그 안에 작은 금속관을 넣어 혈류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의 핵심도 역시 얼마나 빨리 하느냐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30분 일찍 받느냐, 1시간 늦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어떤 분은 평생 심장 기능 저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치료가 있습니다. 혈전 용해 치료입니다. 혈관을 막고 있는 피덩어리를 약으로 녹여주는 치료인데 이 역시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 피덩어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치료는 병원에 빨리 도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집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치료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순간 고민하지 마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닐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19 구급대는 이송 중에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심근경색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병이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느끼던 분들도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심근경색이 시작되기 전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생존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심근경색은 가슴이 터질 듯 아픈 병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애매하게 시작되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무언가가 위에서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숨을 깊이 쉬기 어려운 답답함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느낌은 몇 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이상 계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위는 왼쪽 팔, 어깨, 목, 턱입니다. 왜 가슴이 아니라 팔이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심장과 연결된 신경이 다른 부위와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유 없는 식은땀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갑자기 식은땀이 흐른다면, 특히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몸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졌나? 감기인가? 하고 오해하시는데 심근경색 초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트림이 나오는 느낌. 이 때문에 소화제로 버티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가슴 압박감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소화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한 가지 증상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가슴 압박감과 식은땀, 가슴 통증과 팔 저림, 숨참과 답답함, 이렇게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증상들은 점점 강해지거나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순간에 괜찮아졌네 라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더 막히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 70 이후에는 증상이 더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이 약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자체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가슴 압박감이 5분 이상 계속된다. 둘째, 통증이 팔, 턱, 어깨로 퍼진다. 셋째, 식은땀과 숨참이 함께 나타난다. 이 세 가지는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이미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바로 망설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심근경색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상을 알아챘다고 해도
그 다음 행동이 잘못되면 위험해지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 생각이 시간을 빼앗습니다. 심근경색은 참는다고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참는 동안 혈관은 더 막히고 심장은 더 손상됩니다. 특히 통증이 왔다가 잠깐 줄어드는 순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기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화제로 버티는 행동입니다. 이 실수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면 체했나? 위가 안 좋은가? 하고 소화제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심근경색 초기 증상은 소화불량과 아주 비슷합니다. 소화제를 드시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치료 타이밍은 계속 늦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서 버티는 행동입니다. 괜히 남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조금 있다가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혼자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행동입니다. 빨리 가야 하니까 내가 운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동 중에 상태가 나빠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는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19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구급대는 이송하는 중에도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동입니다. 이게 맞나? 좀 더 알아보고 가야 하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심근경색에서는 정확한 판단보다 빠른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과하게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분은 가슴이 답답하자마자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빠르게 치료를 받았고 며칠 후 정상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한 분은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소화제 먹어보자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 손상이 크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처음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에서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순간 단 하나의 행동은 119 호출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은 시간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발생 후 30분, 손상이 빠르게 시작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심장 기능 저하가 뚜렷해집니다. 2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한 범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3시간 이상이 지나면 영구적인 심장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5분 안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며 보내는 그 10분, 20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5분 이상 이상한 느낌이 계속되면 무조건 움직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9를 호출하는 순간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구급대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상태를 확인하고 처치를 진행합니다. 또한 병원에 미리 상황이 전달되어 도착과 동시에 치료가 준비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몇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병원 선택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이 더 좋은가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늦어집니다. 심근경색에서는 가장 좋은 병원이 아니라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병원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혼자 이동하지 마십시오. 직접 운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119를 이용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알아차리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은 한 번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을 한번 겪은 분들은 다시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미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의 관리가 생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심장을 다시 지키기 위한 핵심 관리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시고 필요하다면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을 더 좁게 만들고 피덩어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식사는 싱겁게 채소 위주로, 기름은 줄이는 방향으로 바꿔가셔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심근경색을 겪은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처럼 부담이 적은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약 복용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피덩어리가 다시 생기는 것을 막는 약은 생명을 지키는 약입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끊어도 되겠지? 이 생각이 다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한 요인을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심근경색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은 갑자기 시작되지만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느낌,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식은땀과 숨참. 이 신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이 의심되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혼자 해결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단 하나의 행동만 기억하십시오. 119를 호출하십시오. 이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이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혈압 관리, 식습관, 운동, 약 복용, 이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아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생명을 살립니다. 혹시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지금 바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세요.